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좀 늦었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입니다. SBS 뉴미디어국 신정훈 기자, 그리고 보도국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 안녕하세요. 이경원 기자. 네.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저희 같이 진행하는 장민성 기자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딸을 출산했다. 장민성 기자가 이제 둘째,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한다는 얘기와 함께 애기 사진. 태어나자마자 방송에 출연하는군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장민성 기자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깨가 무거워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그럼요. 어깨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랑 또 많이 다르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농담이고요. 오늘도 먼저 오늘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요. 그 가운데 2가지를 골라서 더 이상 다른 뉴스 보실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 보고입니다. 오늘 넘쳐났던 뉴스 중에서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고른 5가지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바로 살펴보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도 5가지 뽑아봤는데 일단 청와대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한 건데요. 그동안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오늘 11시 반쯤부터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예전에도 뭐 처음은 아니죠.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제출 형식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핫한, 가장 많이 공급됐던 뉴스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시작하는 8시 뉴스에서 청와대와 검찰 각각 연결해서 아마 양쪽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임기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당 지도부 회의 결과 연임이 불발된 겁니다. 원내대표 교체로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 국회가 또 마비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째 키워드는요. 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관련 뉴스인데 이것도 오전 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기사 랭킹에 있었어요. 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놨습니다. 이제 해외 행사를 참여하면서 주한미군 문제와 연계를 해서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우리 쪽 정원보 대표는 주한미군 문제는 뭐 언급도 안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경원 기자가 예전에 한번 사실은으로 했었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결국 지금 미국에서는 이 돈 부족하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까 안 쓴 돈도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줬는데 미국이 안 쓴 돈도 많았고 심지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더 보태서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았다. 결국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딱 방위비 분담금 1조 원 정도만 우리가 대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5조가 넘을 때도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지 이전하고 이럴 때는 그렇죠. 평택기지 이전 비용 우리가 내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또 하면 그때는 사실은 다시 한번 다른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동맹이니까 같이 하고 있다는 취지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기대 여명 그리고 기대 수명입니다. 2018년이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82.7년이라는 통계청 자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가세가 처음으로 멈춘 건데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뭐 40대 국민들을 만약에 기준으로 할 때는 평균적으로 43.6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아찔하기도 하면서 숫자로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저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40대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데이터를 제가 가져왔어요. 뭐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참 이게 얼마 남았는지 이따 또 화강용 기자가 확인해 줄 것 같은데 저희가 통계청 출입하는 세종시에 있는 화강용 기자를 연결해서 이 기대 여명 각자 이제 남은 여생이죠. 기대 여명 얼마나 더 살 수 있나
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화두인데 병 없이 지낼 수 있는 평균 기간은 줄었다 이런 얘기도 보이던데 자세히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승차 거부 그리고 운행 정지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 회사에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60일 정도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 건데요. 택시 회사가 소송을 건 거죠. 그렇죠. 네. 법원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운행 정지를 하더라도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영 기자도 택시 연말이라 이제 슬슬 연말에 가는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 다른 거 전혀 네.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잡고. 순수하게 잡는 아날로그세 예. 보기와 다르겠다. 약간 그런 이유가 면이 있나요? 저희가 약간 전자제품이랑 안 친해요. 손을 먼저 네. 걷는. 그냥 길거리를 걸어 나가는. 걸어 나가서 네. 잡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적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네. 저기 안 가는 택시들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죠 그러면? 많이 네. 만나죠.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로 네. 이런 데 더 심한 것 같고. 네. 한적한 곳에 살고 있어가지고 잡는 데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네. 경우에. 하여튼 이번 재판 결과로 승차 거부가 줄어들 수 있을지 또 서울시 출입하는 소환욱 기자 조금 뒤에 소환해서 이야기. 신정훈 기자가 서울시 출입 소환욱 기자 소환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나경원 트럼프 방위비 기대 여명 승차 거부 운행 정지. 이 가운데서 기대 여명과 승차 거부 운행 정지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뉴스 들으실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SBS 기자들을 영상통화로 연결해서 하나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 중에서 기대 여명과 관련해서 화강윤 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돼 있나요? 화강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세종시입니다. 저는 우와. 세종 SBS 경제부의 네네. 경제부의 화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기재부 기자실 여기 한 구석에 있는 인터뷰룸에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들리나요? 예전에 그 뉴미디어 쪽에서 방송을 많이 하셨던 기자답게 아주 익숙한 것 같아요. 이런 연결이 보면. 지금 굉장히 낯설고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게 네. 있는데요. 긴장되고. 잠깐만 예전에 화강윤 기자 저기 뉴미디어 방송했을 때 사진 잠깐 보고 올까요? 캡처 사진입니다. 캡처 사진인데요. 네. 이게 머저리라고 머저리 리뷰라고 해서 네.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지금 이제 와서 재평가되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앞서갔죠. 시대를 혼자서 앞서갔네요. ED를 네. 틀면서 그렇죠. 네. 막 오늘 저녁에 이슈를 귀엽네요. 정말, 네. 저희가 지금 밑에다가 나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다시 화강윤 기자가 한번 얼마나 앞서갔는지 역주행하는 네, 알 수 신화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정말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링크를 안 걸어주셨으면 혹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 접속을 안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 여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기대 여명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통계표 2018년 생명표, 네, 그래요? 오늘 발표된 네, 통계청의 보도 자료고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통계입니다. 이제 사망 자료 여러 가지 언제 어떤 연령의 사람이 이제 사망하더라라는 행정 자료 통계를 가지고 네. 이제 기대할 수 각 연령대별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나, 남은 기대 여명이 얼마고 사망 원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통계청이 추정해 보는 그런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그래서 기사 이 자료에는 네. 오늘 기사 보니까 이 자료에는 이제 그 남은 자꾸 오디오가 겹치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명 드릴게요. 아니야, 말씀하세요. 이 자료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작년 이게 2018년 통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더 살 수 있고 그 아이들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사망하게 된다면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고 또 이제 지금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뭐 60세, 뭐 50세, 65세라고 하시면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더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추정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봤던 것 중에 저도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 기대 수명이 원래 보통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점점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으로 멈췄다라고 하던데 혹시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가 82.74년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건 2018년 통계고요. 그 한 해 전엔 82.69년입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을 하면은 유지를 한 건데요. 이 유지를 한 이유는 통계청을 설명하기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 그 해에 사망한 사람들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2018년 겨울에 굉장히 많이 한파가 심해서 사망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때 사망자도 높았고 사망 통계도 늘어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기대 수명도 함께 이제 이제 늘어난 수준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준은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건강적인 요인 때문에 아니면 뭐 건강 유해 요인이 늘어서 기대 여명이 증가 추세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계절적인 요인이 좀 더 영향이 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럼 방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수준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보면. 네, 그 OECD 전체 평균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1년 정도 남자는 이제 0.6년, 여자는 좀 더 많이 1.5년 정도 좀 더 긴 편입니다. 더 오래 산다고 기대할 수 있는 편인데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이나 대표적인 장수 국가죠. 일본이나 또 스위스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 미국이나 멕시코,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 기자, 순위 같은 거 좀 나와요? 우리가 몇 위 정도다 기대 수명. 몇인가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순위를 제가 세보지는 못했는데 네. 상위권?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위, 2위, 3위는 어디예요? 그거 미리 좀 물어보셨으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안 세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거는 이제 국내 통계가 주가 된 거고 OECD와의 비교는 이제 OECD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 이제 참고 자료를 제시한 거라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파악하려면 OECD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이건 한 10분만 미리 알려주셨으면 아니, 제가 아니. 알아봤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거 안 물어볼게요. 있는 것만 시청자 여러분 여쭤보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또 없는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없는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나이가 예를 들어서 몇이라고 할까요? 30이다. 30인 분들은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아. 50이다. 혹은 55이다. 이런 분들은 몇 년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나이가 이거 공개될까 제가 봐 한 5초만 주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다른 그거는 분한테는 안 나와 물어봤을 있거든요. 텐데 우리 하광윤 기자 방송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있어요. 네. 자료가 되게 묵직하네요. 그러네요. 엄청 두꺼운 자료입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자료라서 생명표라는 이름이 앞에 써 있군요. 네, 생명표. 제목이 이게 무섭네요. 17페이지에 있었는데 17페이지. 제목이 좀 그렇죠. 라이프 테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저승사자들이 자, 들고 뭐, 다니는 몇 살 그런 물어보셨죠? 것 같은. 네. 자, 몇 살 물어보셨죠? 말씀해 드릴게요. 50살. 50살. 예, 만 기준으로 50살. 지금 50살이신 분은 일단 기대 여명은 앞으로 34.24년 더 살 것으로 기대가 할 수 있겠습니다. 4년. 55인 분들은요. 55이면 연출까지. 29.67년 더 살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 들으시는 분들. 네. 45. 네. 잠깐만요. 네. 근데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자기 나이가 궁금해서 찾아보려면 어디 가면 그 생명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예, 나중에 이 자료는 공개가 되죠.
네, 지금 이미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오늘 12시 기준으로 통계청 네.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국가통계포털이라고 코시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국가통계포털에 이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네, 찾을 수 있고, 물어보신 45살은 네. 39.86년 앞으로 더 기대 여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네. 뭐 사망 확률에 대한 그런 뭐 질병에 따라서 데이터도 있던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으로, 이게 좀 끔찍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사망을 어떤 원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의 이제 사망률을 토대로, 그리고 그 사망률의 변화를 토대로 추정을 한 건데, 아무래도 한국인 사망 10대 원인하고 순위가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암, 두 번째는 심장질환, 그리고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출혈, 요쪽 이제 뇌 신경계 질환인데요. 이게 세 번째가 폐렴이다라고 하는 수치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와, 폐렴이, 저도 폐렴 걸려봤는데 폐렴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다른 어떤 질병이 걸리지 않고 이제 쭉 잘 아프지 않고 사셨을 때, 이제 돌아가실 때 사망 원인이 폐렴이다. 그래서 이 폐렴 원인이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령화, 그래서 이제 그 기대 여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따라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균 여명이 80 몇이다라고 나오니까 조금 아직은 100세 시대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더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보니까. 이게 근데 사실 평균이라는 게 이제 무섭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사고나 아니면 그 그렇죠. 이전의 질병,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 생명표에서는 조금 이제 좀 무서운 말이지만 표현을 생존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60세까지 살았을 때 이만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70세까지 살았을 때 이만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그 전에 사실 많은 원인으로 사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 여명과 관련해서 세종시에 있는 화강윤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좀 자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워낙 이쪽에 그것은 뭐 네, 네. 네. 왜 확답을 안 주시죠? 많은 분들의 결정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위쪽 분들 말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시에 나가 있는 화강윤 기자와 기대 여명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참 방송이 해맑아요. 네, 그렇군요. 네, 끝내버렸죠. 해맑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앞으로 자주 연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8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희 서울시 출입하는 소한욱 기자를 연결해서 조금 전에 키워드로 전해드린 승차 거부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한욱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한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상 통화로 보니까 회사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이미지가 귀엽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목도리도 하시고. 야외인가요, 선배? 밖인가요? 예, 지금 시청 2층 기자실 한쪽 구석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다들 이렇게 구석에 계셔서 참 저희가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쁜데. 우리 기자들이 참 해맑은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그런 것 오늘따라. 같아요. 오늘 저희 해맑은 기자 특집. 네, 알겠습니다. 보기 좋은데. 네. 보기 좋아. 네. 그러게요. 자, 이게 사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뭐 택시 회사가 서울시 네. 상대로 소송을 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 승차 거부로 60일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그 법인 택시 회사가 29곳이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14곳이 네. 서울시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지난달 14일에 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네. 택시 회사가 졌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겼다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린 그런 판결문입니다. 제가 그 법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 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뭐 그렇죠. 예, 재판하신 판사님들도 아마 승차 거부 당해보셨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실제로 승차 거부가 여전히 많죠? 우선 아직까지 승차 거부가 서울시 이제 주요 지점, 밤에 술 네. 많이 드시는 홍대 입구라든지 아니면 네. 강남역 일대 이런 곳에 나와 보시면은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승차 거부 민원이 올해 10월까지 약 1,918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1,900건이 이미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락하지 않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소유들까지 감안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승차 거부 신고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뭐 승차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운행 정지 처분은 작년 11월까지 원래 구청 소관이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내리는 건 구청 소관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가져와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서울시가 내린 운행 처분을 내린 곳이 29곳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총 내린 게 29곳이고 그 중에 이제 14곳에서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사실 택시 앱 사용을 안 해요. 좀 약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골라 태우는 게 가능한 택시 앱이 있다면서요. 그게 카카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요즘 카카오 네네. 택시나 네네. 티맵 택시나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목적지가 같이 떠요. 뭐 나는 강남역에 갈 거다 이런 걸 아마 얘기하는 걸 거예요. 뭐 그런 네. 골라 태우기가 가능한 그런 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실상 간접적인 승차 거부라고 할까요? 그런 게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네. 택시 플랫폼 중개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승객들이 택시 카카오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티맵 택시 같은 경우는 목적지를 입력을 한 것을 보고 그것이 이제 중개 사업자가 택시 운전 기사분들한테 그것을 전달하면은 그 고객분의 목적지가 바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올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가야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셈인 거죠. 실질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승객들을 골라서 태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관련 법안을 좀 개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작가님 소한욱 기자의 입과 밑에 자막이 계속 겹치는데 네, 그래서 아니요 그건 저희가 조정할게요. 네, 저희가 조정할게요. 됐어요. 그 자막을 조금 빼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차 거부가 소한욱 기자가 말한 대로 뭐 1,900 몇 건인데 솔직히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번거롭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어차피 그렇죠.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승차 거부를 통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조금 더 소비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승차 거부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조금 안내를 좀 해주시죠. 일단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광고하고 있는 120 다상 콜센터라고 아실 겁니다. 네. 서울 시민분들께서라면은 뭐 시청이라든지 시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실 때 항상 이렇게 뭐 120 다상 콜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나오는 거 한 번쯤은 저도 들어보셨을 들었어요. 거예요. 네. 네. 거기에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뭐 서울시의 모든 민원은 다산 콜센터로 통하는 거니까요. 네. 만약에 택시 승차 거부를 당하셨다 그러면은 즉각 바로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산 콜센터에 걸었으면 내가 어디서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승차 거부를 당했으면 택시 번호는 뭐고 이렇게 뭐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확보. 예를 들면 그렇죠. 승차 네. 거부를 했다는 걸 뭐 안에 타서 일일이 녹취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승차 거부를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어느 기사님이 어떻게 했다. 나중에 입증하기 힘들까봐 뭐 사진을 찍어야 되나? 녹음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걸? 일단 120 다산 콜센터는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네. 말 그대로 콜센터 직원들이 그걸 다 받아 적는 시스템이에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택시 번호 그리고 그 사업자가 어딘지를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곳을 아셔야지만이 이제 택시 승차 거부 신고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제가 출입 기자라서 서울시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이 직접 선택하는 택시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차 거부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 고객을 택시 기사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을 이제 그 택시를 타는 승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실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란 누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입법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전에 잠깐 플랫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울시 택시 물류과에서 올 하반기에 그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전 기사분들이 그 승객이 목적지를 모르게 안 보이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배정될 수 있게 입법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네.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무래도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법원이 이런 조치를 이런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올 연말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택시의 불친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워낙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타다 논란의 핵심에도 또 그게 들어있는 사안이고, 이런 그 선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소환욱 기자라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고 싶네요. 아까 전에 제가 2시쯤에 그 택시 물류과에 직접 몰려가가지고 과장님이랑 좀 얘기를 나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택시 기사분들한테도 기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0월까지 그 민원이 3,839건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줄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1,900건이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수요가 많은 곳이 보통 이제 강남역이라든지 홍대 입구, 이태원 쪽, 이쪽은 네네. 서울시가 연말에 단속을 세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 주변에 보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 네. 승차 거부를 당하셨다. 그럼 주변에 틀림없이 서울시 공무원이 있을 거니까요. 그분들한테 아. 신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개인 택시 그 사부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 부제를 평소 때보다 열흘 정도 일찍 그 부제를 해지를 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연말에 더 많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거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연말 연시에 이렇게 친구분들이라든지 네. 안심하시고 이렇게 모임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소환욱 기자. 네, 서울시 출입하는 감사합니다. 소환욱 기자를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너무 해맑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보다 화면이 더 약간 뭐라 그러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동안이네요. 이게 네. 이게 필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필터를 조금 적용을 시켰거든요. 필터를 켰습니까? 네. 예, 예. 아, 저희가 뭐 차마 이렇게 저희 나와주셔서 말을 못했는데, 네, 팔보채 사상 처음으로 필터를 킨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유, 뽀샤시 필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저 이제 네. 이따 회사 들어서 공유를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해주세요. 네. 기자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바쁜데 고맙습니다, 소환욱 기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승차 거부 운행 정지와 관련해서 서울시 출입하는 소환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오직 SBS 뉴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논란이 된 쟁점들을 검증하고 사실을 따져보는 이경원 기자의 사실은 코너입니다. 네. 이경원 기자. 자, 오늘은 선거법 얘기네요. 선거법을 바꿀 거면 국회의원 품위 유지를 위해 나오는 비용인 세비도 줄이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세비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줄여야 되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처럼. 아유, 네. 좀 약간 돌려요. 빛을 받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거. 엑셀로. 네, 엑셀. 예. 제가 이제 군대 행정병 출신이어가지고 네. 엑셀, 한글 이런 쪽은 또 바이블을. 제가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게 좀. 네, 그러네요. 그게 함정입니다. 네, 그게. 일단 최근에 이제 의원 수, 다음에 의원 세비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탄 법안 중에 선거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예. 이거 가지고 한참 이제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네. 이제 제안을 했죠. 이제 처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라고 이제
여당과 나머지 3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한국당이 이제 반대를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의원 수를 줄이자. 아니다, 의원 세비 좀 줄이고 네. 의원 수를 더 늘려도 된다.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뭔지 막 이렇게 복잡한 되게 헷갈려. 상황이라서. 일단 그거부터 예. 잠깐만 정리를 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거는 의원 수는 어떻게 돼요? 의원 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300석 중에서 네. 그다음에 지역구 225석, 네. 그다음에 비례 75석 네.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정의당에서는 의원 세비를 좀 줄이면 네. 결국 의원 정수 좀 늘려가지고 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음. 내부적으로는 330석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뭐 더 그렇죠. 늘리냐. 뭐 줄여도 시한천은 네, 많은 판인데 그렇죠. 뭐 지금 그게 여론이죠. 그죠. 그 틈을 네. 타고서 이제 한국당은 갑자기 270석으로 줄이자. 비례 뭐 폐지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270석으로 줄이자고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과연 우리 의원 세비는 어느 정도고 네. 또 우리 의원 정수는 세계적으로 또 어느 정도인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아, 네.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죠. 음. 이제 기준이 된 거는 OECD 국가 이제 34개국입니다. 이제 최근에 가입된 국가 리투아니아는 빠져 있는데 네. 이제 그 나라들에 대한 순위를 좀 알아본 거죠. 아,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네. 세비가 즉 국회의원들의 월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댓글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세비라는 말이 사실은 댓글.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요? 이게 세비라는 말이 이제 뭐 일제 잔재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 네. 또 자기 그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쓰는 이제 그런 용어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막 언론에서 쓰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워낙 정치권에서 보편화된 말이라서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세비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저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 말을 썼죠. 언어 순화라면 의원 뭐 연봉? 연봉. 예, 이렇게 연봉. 혹은 월급? 연봉이랑 월급. 직결이 예,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의원 연봉이 세비라고 보는 음. 시각이 많죠. 물론 네. 보좌관 월급도 다 포함하고 이러면 또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네. 의원 개인이 받는 네. 세비, 즉 의원 개인이 받는 연봉 네. 이거를 이제 동의어로 전제를 해서 분석을 네. 아, 해봤습니다. 예. 그 표가 나와 있네요. 표가 나오는데 네. 또 연봉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이탈리아로 나왔고요. 한 네. 3억 원 가까이 돼요. 아, 2억 9,584만 원. 네. 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수단까지 저희가 최신 버전으로 다 알아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네요. 저 일일이 다 찾아보려. 근데 그렇죠. 이탈리아 국회의원들도 원래 일 안 한다고 욕먹기로 유명. 그쵸. 한 이탈리아도 나라가 조금, 또 저 나라인데 문제가 네, 많죠. 많이 받네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일본,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또 미국이 2억이다. 네, 미국 2억 306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1억 5천 정도인데 물론 이거는 평상시 초선 의원들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제 또 이제 상임위원장 혹은 뭐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 이렇게 조금 다른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더 아, 나옵니다. 수당이 더 나오겠죠. 저거보다 더 네. 나오고 아, 그 수당이 나와요? 위원장을 하면? 위원장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600 정도 더 나와요. 왜요? 아, 그래요? 네. 회식하라고? 뭐 그렇게까지 하기보다는 어쨌든 뭐 위원회를 하나 꾸려야 아, 뭐 되니까 이런저런 비용이 뭐 이것저것 들어간다, 비용이 이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초선 재선이 다른 건 아니죠? 그쵸,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건 보통 아닌데 재선이 이제 상임위 간사를 맡으니까 뭐 수당 같은 예, 거 예. 좀. 어떤 위원장은 뭐 간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아, 네, 그렇죠. 어떤 조금 네. 이제 이기적인 위원장은 뭐 혼자 자기 쓰고. 갖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얼핏 듣긴 했는데 이건 정확히는 네네. 예. 네.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보면 저기서 느끼는 일본이랑 미국 그러면 뭐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네 우리 안 많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네네. 이제 뭐 물가 수준이나 GDP 그렇죠. 수준이나 이런 걸 네.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얼핏. 이제 1인당 GDP 연봉, 네. 대비 연봉, 즉 그 나라의 생활 수준에 비교해서 의원 세비가 어느 정도냐라고 비교하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네. 예, 이제 그 GDP 대비 얼마나 많이 받느냐. 1인당 GDP 그렇죠. 이게 더 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더 네. 중요한 일단 미국이 통계겠죠. 안 보이네요 위에서. 네. 네. 미국 워낙에 GDP가 높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칠레 같은 경우가 9.1배, 네. 이탈리아는 7.7배 많이 받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한국이 10위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걸로 돌려보니까 5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국회의원들은 그 월급을 많이 받는다.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일 적게 받는 나라가 스위스. 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스 1인당 GDP의 30%밖에 안 받아요. 오히려 더 적습니다. 적게. 예, 예. 일단 스위스가 1인당 GDP가 높기도 그쵸. 하지만 물론 높기도 하지만 네, 룩셈부르크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들은 높은 나라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그만큼 평균만큼 안 받고 훨씬 그거보다 적게 적게. 받는다. 예. 봉사하는 이렇게.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런 셈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 나라는 워낙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우리보다 위에 있고 미국도 네. 밑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보면은 뭐 10위다 미국 일본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1인당 GDP 경제력 뭐 그쵸. 물가 수준 이런 전반적인 경제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적은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의원수. 예. 네, 근데 음. 실제로 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고 했을 때 네네. 뭐 의원 수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지금 핫한 게 또 핫한 게또 의원수니까, 의원수죠. 네, 뭐 연봉이 줄이니 더, 늘리니 네. 뭐 이렇게 네. 여야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만 명당 의원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 수치가 매우 중요하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10만 지금 명이라는 게 특별한 인구 10만 명당 10만 명당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수가 몇 명이냐 네. 이제 그 기준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터무니없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매우 낮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 의원수가 적다.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의원수가 많은 나라인데 10만 명당 18.58명이었고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이런 순서였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개국 중에서 32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 즉 의원이 매우 적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요? 진짜. 네 많이 적은데 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의원수가 10만 명당 의원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큰 나라들, 그쵸.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 아이슬란드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은 지금 제일 위에 맞 네. 한 33만 명 정도입니다. 어. 그러면은 아. 의원수 3명 가지고 어떻게 그러네요. 의회를 꾸려요. 그쵸. 예. 위에- 작은 나라들이네요. 룩셈부르크도 그렇고. 룩셈부르크는 한 60만 명 돼요. 그러면은 10만 명당 의원수가 한 명이면은 6명에서 의회를 꾸리는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12명에서 그쵸. 의회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의원수가 63명, 음.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60명 정도 돼요. 최소한 50명은 넘어야 뭐 의회를 꾸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지역을 대표하고 대표성을 그쵸. 가지려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이 이제 좀 인구가 많은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숫자 대비로 제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네. 다시 비교를 해보면 네. 뭐 미국이 인구 수가 제일 많고 OECD 국가 네. 중에선 우리나라가 한 9위 정도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게 인구수 대비로 따져보니까 0.68명 정도 돼요. 0.68명.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0.58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균보다는 낮지만 네. 터무니없이 적은 수는 아니다 우리가. 아, 네. 그러면 인구가 많은 나라들을 그러니까 10개 국가만 뽑아가. 아, 이거 다음 비교했을 시즌은 때 없나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제가 하나 제가 안 그렸나 안 그렸나 모르겠네. 안 그렸나 보네요. 아, 네. 중요한 거라 그랬네요. 네, 없다고 그러시네요. 핵심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 정수가 OECD 국가 순위별로 이렇게 보면은 매우 뒤에 있는 건 사실이다. 사실이다. 34개국 중에 30이니까. 네, 그러네요. 하지만 네. 인구가 많은 나라 10개 나라를 딱 뽑아가지고 재보니 그 나라들 평균은 0.68명이고 우리는 0.58명. 그러니까 매우 낮은 수치는 아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좀 적죠. 그렇겠죠. 네, 그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의원 수가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닌 상황이다. 네, 라는 뭐 거죠. 반면 세비 같은 경우는 세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 GDP를 따지면 5위 정도니까 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네, 임금은 네. 임대로 갖고. 저도 이제 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국회에 많이 욕하잖아요. 이제 네. 거기에 그 감정에 의탁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적어도 통계적으로도 네. 사람들이 왜 국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는지가 조금은 입증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네. 법을 많이 내놓고 그리고 제때제때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네. 국민들이 볼 때 솔선수범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적다고 어떤 국민들이 그렇죠. 국회의원 네. 적다고 많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면 사실은 팀에서 굳이 이런 걸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원 기자의 사실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오늘 8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은 코너 뭐 전해드렸는데 조금 뒤에 방송될 8시 뉴스에서도 또 뭐가 사실인지 하나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미세먼지 정책.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네. 뭐 특히 봄철 네. 특히 심각한데 맞아요. 지금 겨울대도 또 이제 그렇죠. 또 지금 또 계절제 네. 또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차량
이부제인가요? 차량 이부제, 이부제. 예,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미세먼지 정책의 네. 특징이 뭐고 네. 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네. 사실은 코너에서 네. 오늘 팔뉴스를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끔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안 나가? 뭐 이렇게 대신 한번 내보내주지 않을까요? 그 여기서 한번 더 확정을 하고서는 네, 한번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예.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해 주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팔뉴스에 나오는 이경원 기자는 옷이 이거보다는 조금 갈아입죠. 예, 갈아입죠. 양복으로 네. 갈아입죠.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네, 관전 한번 포인트가. 자,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 오늘 기대 여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40세이신 분들은 앞으로 평균입니다. 평균 43.6년을 사시고 45세이신 분들은 39.86년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대충 이제 중간쯤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50세는 34년, 34.24년, 55세는 29.67년입니다. 저도 제가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얼핏 계산을 해봤는데요. 2019년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뭐 얼마 남았냐 이런 기대 여명을 계산하는데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와 이렇게 많이 남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서 즐거우신 분일 테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 퇴근 시간이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루하루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방송 끝나고 나가서부터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본격 뉴스 배달쇼 8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